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얼마 전 새로 나온 아이패드용 포토샵을 써본 느낌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패드로 어도비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약간 곁가지처럼 정식 포토샵, 정식 일러스트 이런 건 아니고 모바일 포토샵이라던가 아니면 어도비 믹스, 어도비 픽스 이런 곁가지 같은 앱들만 좀 나오고 있다가 아마 작년이었죠. 그 아이패드 프로가 발표될 즈음에 어도비도 아이패드용 포토샵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거의 1년이 걸려가지고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직업이 디자이너다 보니까 어도비 그를 사용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아무튼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저처럼 전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포토샵과 라이트룸이 합쳐진 플랜이 있잖아요. 11,000원짜리 그런 걸 사용하시거나 아무튼 간에 이제 어도비의 플랜을 사용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까지 해본 거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또 어떤 건 별로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기능 소개 같은 거는 다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포토샵하고 비슷하게 새 파일을 만들고요.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됩니다. 프린트라고 하면은 요거에 맞는 또 사이즈가 나오고 스크린용 무슨 사이즈도 나오고 그다음에 필름앤 비디오 사이즈도 나오고 있고요. 약간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약간 변형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실제 업무에 쓰지는 않지만 만약에 제가 모바일로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면은 그런 좀 템플릿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잘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파일은 아무거나 열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요. 가장 무난하게는 여기다가 색깔 넣어서 당연히 애플 펜슬 지원하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기본적인 제스처들이 몇 개 있는데요. 당연하게 이렇게 확대한다거나 축소한다거나 이런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누르면 실행 취소,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고 싶으면 세 손가락으로 누르면 네 원래대로 돌아오는 몇몇 가지 제스처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길게 누른다든지 하는 몇 가지 제스처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어색하거든요. 이게 펜슬로 뭔가를 쥐고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얘를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작업 패턴은 여기다가 이게 키보드에다가 손을 올리고 그냥 컨트롤 Z를 누르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Z를 말씀드린 김에 좀 그거에 관련된 걸 얘기해 드리면 여기 키보드 단축키가 있는데요. 좀 이게 어도비의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도비 독점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도비가 사용하는 단축키들이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들도 이제 단축키를 누르면 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알파벳 단축키를 입력하면 이제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거는 무브니까 V를 누른다거나 아무튼 어도비가 사용하는 단축키들이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기존 PC 버전 포토샵하고 이제 좀 연결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포토샵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건 좋은데 어떤 것들은 좀 모바일 UI 문법에 맞게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것들도 있어요. 포토샵에서 제가 얘를 얘를 선택해서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묶는다거나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얘는 이 선택한 부분을 움직이는 거고 얘 자체를 움직이려면 다시 이제 무브 툴로 움직여야지 얘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뒤에 이게 보이는 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모바일에서는 요거 말고 다른 제스처 같은 거를 적용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이 상황에서 길게 누르면 움직인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따로 모바일 문법에 모바일 UI 그거에 맞는 좀 그런 기능들을 넣어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브러쉬를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 단축키도 브러쉬 같은 경우는 포토샵 이제 컴퓨터 버전에서는 요거를 누르면은 커지고 요거를 누르면은 작아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옆에 있는 요거를 통해서 왔다 갔다를 해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약간 좀 더 한 단계가 있지 않나.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할 때 이걸로 사이즈를 어떻게 알지? 라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브러쉬 사이즈를 알려주니까 요거는 보여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아쉬웠던 거는 여기 타입킷을 미지원해요. 타입킷이 뭐냐면 폰트 구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도비에서 그런 거 지원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쓰면은 그 어도비가 라이센스를 확보한 애들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당연히 여기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글씨를 쓰려고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텍스트가 이제 뭐냐면 기본 폰트들만 있을 정도예요. 뭐 물론 아마 따로 이제 설치하는 방법을 통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어도비가 타입킷이라는 좋은 거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타입킷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서 왜 안 넣어줬는지는 의문이지만 아마 차차 업데이트가 되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이제 써보고 느꼈던 점들이고요. 근데 뭐 작업하는 거를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근데 저는 원래 포토샵으로 뭘 많이 안 하거든요. 저는 일러스트를 좀 더 많이 쓰지 포토샵은 거의 안 쓰는데 제가 포토샵을 쓸 때는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랑 가끔 피부 잡티 보정 같은 거 할 때인데 이 시국에 이 사진을 꺼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사진이 제가 아이폰 인물 모드 아마 처음 나왔을 때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요게 좀 제가 아까 연습을 해보니까 이거 설명하기 되게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사진을 꺼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이만큼 뭔가 좀 가에 걸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은 기능이고 여기 지우는 힐링 툴로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누르면 깜짝같이 지워지죠. 그래서 요런 기능 정도는 모바일에서도 무리가 없다. 어느 정도는 아마 이제 좀 램이 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전문가용으로 아주 헤비하게 사용하는 거는 사실 제가 안 써가지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뭐 사진 보정하고 뭐 그림 그리고 하는 수준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어도비의 아이패드용 포토샵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써본 소감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뽐뿌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